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종목 제가 이 금리 관련 얘기랑 계속 엮으면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꾸준하게 보자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지금도 또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괜찮게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들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두 가지 종목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 IT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곤 있지만 뭐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광고의 매출이 그 무엇보다도 비중이 높은 이러한 플랫폼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고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바닥을 기고 있는 광고 경기. 광고 대행사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일기획 딱 내용 봤더니 이런 부분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 부분의 사업도 괜찮지만 광고의 사업도 올라간다. 실적 굉장히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카카오는 광고의 매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구조조정까지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률, 마진도 확보를 한 상황에서 매출의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업황의 최악을 지나갔다면 솔직하게 이 내용만으로도 어느 정도 기대 심리 가지면서 보는 거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네이버 카카오 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보여지는 게 어떤 게 있냐? 계속 말씀드리는 금리 봐야죠. 그랬을 때 지금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내일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현재 예상치로 보여지는 게 저번 달 3.0보다 소폭 오른 3.3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까지 악재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일단 유가랑 지금 곡물 가격들이 조금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시장도 이게 엄청나게 폭등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되는 건 뭐냐? 이 3.0이라는 그냥 기본 CPI 말고 이 둘을 제외한 근원 CPI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때 지금 예상치는 저번 달과 비슷한 4.8%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 아직 벌써부터 반영된 건 아니지만 저번 달 이 고용 지표를 봤을 때 이게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완전 고용에서 고용이 너무 화랑을 뛰다 보니까 임금도 올라갔다.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는 이 비용을 높였다. 이런 부분이 보여줬던 게 이제 그게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근원 CP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 감소되는 게 고용에서부터 이렇게 불어오기 시작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야, 이거 되게 좋은 소식 들려오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기도 전에 만약에 근원 CPI 4.8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연준의 금리 정책은 잘 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사람들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 완전히 팍 접어버리게 될 것이고 동결 기본, 동결 기본에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는 성장주의 대장이니까 이 금리랑 연결되어서 유동성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당연히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올라온다. 이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 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상이 끝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최악은 지나갔다, 바닥 잡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동결 기대감 커지게 된다면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닥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자고 한 게 아니라 애초에 올해 하반기, 길어도 내년 초반까지는 어떻게든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애초에 처음에 세웠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시선 바꾸지 말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이거랑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이외의 부분에서 괜찮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길어져 봤자 한 달, 두 달 길어질 뿐이지 큰 흐름상에 바뀌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근원 CPI가 막 말도 안 되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기존 CPI가 말도 안 나게 올라가는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닥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지금 매수하는 건 리스크는 적은데 리턴이 큰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은 우리 마음적으로 너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를 여러분들께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일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수급이랑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카카오 기준으로는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매집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일부 덜어내는 모습이 없잖아 보여지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빨간불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추가 상승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 역시도 마찬가지로 수급 좋기 때문에 이거 깨지지 않는다면 약간의 조정도 큰 걱정 없이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볼린저 상단 찍고 21선 이탈하면 보다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21선 지지라인 이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바닥이니까 빠져봤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빠지는 거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물량 모아가면 되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이 오게 된다면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쌍바닥 이후에 추세 전환이기 때문에 241선 돌파한다면 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정 이후에 지금 바닥 딛고 추세 바꿔가고 있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이전에 고점도 돌파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만 횡보를 하더라도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엔 어디 보세요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가격 정해놓지 말고, 어차피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올라가는 건 이걸 보면서 하되,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가능성 이야기 나올 때 있잖아요. 여기서 매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아니라 시점을 보자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길면은 1년 혹은 1년 반까지도 한번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이렇게 사이클 한번 돌면은 100%, 200%짜리도 많이 나오거든요. 삼성전자 사이클 돌 때마다 100%씩 올라갔잖아요. 그게 네이버에서 카카오, 다시 네이버랑 카카오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쭉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떠할까, 요거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총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내일 CPI 발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예상치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기대심리 가져도 된다. 근원 CPI만 괜찮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 상당히 괜찮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으니까 깨지는 거 없다면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지지라인은 이 네이버는 21선이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큰 걱정 없이 현재 위치에서 모아가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추세 라인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시면 되겠지만, 이 매도하는 타이밍은 웬만하면 어디 갔을 때 매도, 이거보다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때 매도해갖고 물량 정리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큰 사이클을 먹는 식으로 지금부터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분석 정리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핵심 내용들 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려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났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께 잘 적용이 돼갖고 수익 극대화하는 기회로 연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건 바이오에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바이오도 성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바이오 쪽을 멤버십에서 말씀드리고, 곡물 쪽 요즘 난리 나는데 저 이거 3주, 4주 이때 전부터 말씀드려 왔죠. 그래서 곡물 쪽도 보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이런 것들 어떤 거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면 멤버십도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